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을 연구하는 윤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지의 충에 관한 문제 중에 화계충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도화와 관련된 충, 그죠? 좌오묘유 도화와 관련된 충을 공부해 보았고, 또 우리가 인신사해라고 하는 역마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계충입니다. 이렇게 되면 12개의 지지가 어떻게 충작용을 하는지 다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재밌게 같이 함께 공부해요. 먼저 화계란 무엇일까요? 요 한자 좀 보세요. 빛날 화, 덮을 게. 자, 이제 드디어 빛나는 인생을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빛남을 덮는다 하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죠. 빛남을 덮는다는데 그다지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덮을까요? 자, 생육대록 왕세병사묘 절태양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화려한 날은 가고 저장과 창고의 역할을 해주는, 추수한 것을 땅에 저장하는 효과를 주는 화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해준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무나 배추 같은 거 이렇게 가을에 추수했다가 엄마들이 어떻게 두었나요? 어떤 저장고, 땅속에 이렇게 묻어두셨었죠. 그래서 겨울밤 되면 그 물을 꺼내서 깎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맛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땅에 저장하는 효과. 그러니까 참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좋은 화계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또 살짝 어려워지는 게 하나 나오네요. 끊임없이 나오죠. 생왕묘 작용이요. 자, 화계충은 충미충, 진술충입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충미충과 진술충. 지난번에는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그 반대 급부적인 아이들끼리 서로 충을 하고 있었잖아요. 얘도 어김없이 반대급부적인 그 아이와 만나서 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축토는 아주 몇 월이에요? 음력으로 12월이죠. 12월의 축토는 정말 얼어붙은 땅입니다. 아주 차가운 기운이고요. 자, 1, 2, 3, 4, 5, 6. 음력으로 6월의 토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한여름의 토잖아요. 자, 이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만나서 충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어디에서 생왕묘가 진행되죠? 인에서 생에서, 오에서 왕하고, 술에서 생왕 묘궁으로 가더라. 이렇게 묘지로 들어가는 형상이에요. 묘지라고 하니까 좀 발음이 안 좋죠? 고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에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사유축이니까 사에서 생에서, 유에서 왕에서, 축에서 어떻게 돼요? 고지가 됩니다. 또 있었죠? 신자지는 신에서 생에서, 자에서 왕하고, 진에서 고지로 들어간다. 같은 이치죠. 생육대록 왕세병사묘 절태양, 요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축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의 기운이 갈물이 돼서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요 두 달만 갈물이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갈물이 되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거를 묘궁이라고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장생이 시작되는 곳. 자, 생이 시작됩니다. 장생 시작해 볼게요.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입니다. 그쵸? 여기서 생한 기운이 여기서 왕하고 여기서 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기운을 갈무리해 주기 시작할까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기운을 하고 다시 인의 기운, 봄을 딱 탄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 축의 기운이 없다면 한겨울 땅이 갑자기 봄으로 뚝딱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봄에 화려한 날을 잘 즐기다가 여기서 잠시 쉬어주고 갈무리해주다가 여름의 기운으로 확 터트려주는 기운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름의 기운을 잘 맞물려 오다가 여기 여름에서 다시 신의 기운으로, 가을의 기운으로 터트려줘.
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훌딱 가고 가을이 훌딱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미에도 그렇게 역할이 있고요. 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저장되어 오다가 겨울로 넘어가는 해를 뱉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얘와 얘가 어떻게 충의 작용을 하는지 보고요. 이 강의는 또 축 따로, 진 따로, 미 따로, 술 따로 하나하나의 지지에 관한 지지론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인목이 어떤 역할, 묘목이 어떤 역할 다 하나하나의 그 특성이 다 다르니까 함께 보시고 지금은 화기충이 이렇게 충미충, 진술충이 작용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화개살은 왜 중요하냐면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 이런 노래 우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화개살은 화려함을 덮어줘요. 그런데 화려함이 덮였는데 왜 연예인이나 예술가들이 많을까요? 그죠? 신기하죠? 도화살은요. 타고나게 인기살을 타고난 사람들로 봅니다. 자, 자기 역량을 마구마구 발산하는 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침이 줄줄 넘어갈 정도로 저렇게 섹시한 몸매를 가졌다던가 아주 얼굴에 도화끼가 있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그 도화살이 잘못 작동되면 이렇게 니나노집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표현했던 건데 젓가락 두드리는 그런 데서 일을 했던 옛날 그 술집 여자? 작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작부라는 일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잘 되면 조용필이 되는 거고 못 되면 엿장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살이 바로 도화살입니다. 어찌됐든 자기를 인기를 드러내서 끌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화개살은 자신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확 덮어주고 내면적인 은근한 매력을 드러내요. 이거 약간 내숭파의 연예인이겠죠? 이런 우리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나요? 거기에 예진아 씨 진짜 예뻤어요. 너무 은은한 매력을 가진 그런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화계에 속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은근한 매력이 드러나는데 드러나게 도화적인 그런 면은 없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끼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개살을 숨겨진 보물창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사고지의 진술충미를 한 번만 다시 여기서 목국에서는 해에서 생에서 묘에서 왕하고 미에서 저장되고 인에서 생한 기운이 오에서 왕하고 술에서 어떻게 됩니까? 묘궁으로 가는 고지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금국은 사에서 생한 기운이 유에서 왕하고 축에서 고지로 가는 이게 오행의 생왕몇 계속 강조하게 되죠. 수국은 신에서 생장한 것이 자에서 왕하고 진에서 고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토국은요. 우리 화국과 같이 인에서 생하고 오에서 왕하고 술에서 묘궁을 갖게 됩니다. 자, 오행의 생황면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그러면 이 미가 어떤 계절을 엮게 되는지까지 한번 볼게요. 진술, 축, 미가 됩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사고지의 역할을 해주는지 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정미일주가 있어요. 이렇게 정미일주가 있으면 이것과 같이 충이 되는 작용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무슨 충이 와야 될까요? 충미충이 와야 되죠. 정미인연, 을축월, 정미인연이 아니고 정미일주, 을축월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충미충의 관계를 갖게 돼요. 사주에서 이따 사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여기에서 기축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기축년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또 여기가 시주가 축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를 바탕으로 내 일과 일지를 바탕으로 작용력을 보면 됩니다.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술충미를 다 깔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축술미 삼형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충미충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충미충을 이루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은 다 큰일 났을까요? 다 어려운 삶을 살까요? 아니고요. 연주에 이 화계의 기운이 여기에 있다면 사실은 조상의 후광을 잘 입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자기 개척정신, 자신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워서 학문을 잘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발현이 되고요. 월주에 화계가 있으면 특히 화계살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 분야나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복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계살의 특성인 사람들은 모두 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이 끊임없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인복이 많지 않은 것도 알고 보면 자기 기질 때문입니다. 한번 주변에 이 화계살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겉과 속이 좀 달라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그 학생인데도 보면 그 근성이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딱 오면, 학생들이 등록을 하러 오면 그 아이의 생년, 월리, 일, 시까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아이의 사주를 보려고 그래요 라고 설명하지 않고 아이를 이해하는데 좀 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아이의 혈액형을 알고 수업을 하면 아이에게 접근이 더 쉽듯이 이 아이의 그 생년월 일시를 알고 나면 제가 이 아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사주를 봤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사주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아이들은 진술충미에 이렇게 화계가 밑에 깔려있는 아이들은 겉보기는 명랑한데 막상 속에 들어가서 보면 고뇌가 많고 번뇌가 많은 아이들 많이 봤고요. 특히 술토를 깔고 있는 아이들은 예능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자기 그 기본 개념이 있죠.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술토 아이들은 잘 다루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개처럼 충실하기도 해요. 굉장히 충실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인연을 끊기 시작하면 아주 무섭게 또 증오심을 갖게 되는 아이들도 정말 현실에서 만나본 적이 있고요. 또 축토를 깔고 있는 일지에 축토를 깔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또 소극적인 면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너무 지나치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면도 어린아이인데도 나타나고 일기장을 하나 써도 나는 오늘 뭐 해서 즐거웠다 라기보다는 맨날 누구랑 싸운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럴 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로 그 개념 자체가 아이의 성향 자체가 이런 변화가 있어서 인복이 많지 않는 면을 볼 수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특히 축토인 아이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괜히 찝쩍찝쩍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주에 화계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이 일주가 나타내는 그게 자기 자신의 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를 가지고 있을 때 화계를 깔고 앉아 있을 때 사실 화계살 자체가 숨어있는 보물창고라고 그랬죠. 내 내면적에 숨어있는 보물창고.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무한대의 팔방미인적인 기질이 있고요. 재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도화살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충미충으로 깨지거나 이렇게 또는 진술충으로 깨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내 일지가 깨지니까 요 일지가 궁성론으로 봐서 뭐죠? 배우자죠? 아내거나 남편이거나 배우자의 관계가 늘 애처로워요. 그죠? 안타깝고 위태로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깨지는 경우는 주색 잡기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들도 바람기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작용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만 빼놓고는 또 화계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사주 원국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화계가 쫙 들었으면 굉장히 총명하고 예술가로 성공하거나 종교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주에 만약에
그렇게 화계가 들어있을 때는 자식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도 자식이 예술가로 또는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 전체에 진술충미가 다 깔고 있는 사주들도 있어요. 그건 아주 귀격사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 중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진술충미 4개를 다 깔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분이었었어요.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물이 있는 곳 있죠. 기록 전시관. 그런데 가보면 1928년 12월 4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진년, 을축월, 기미일이 됩니다. 어때요? 벌써 진, 축, 미. 뭐만 있으면 될까요? 술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무진년, 을축월, 기미일, 갑술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사주에서는 1927년 12월 20일생이다 라고 그 생가터에는 그렇게 또 기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진술충미를 다 깔고 앉아 있으셨을 때 그래서 귀격사주, 제왕격사주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풀어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사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치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화계충의 작용력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진술충, 충미충 4글자 다 서로 깨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고 그렇게 화계충이 작용력이 굉장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김영삼 대통령 사주는 또 그 실전 사주 분석이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따로 하고요. 여기서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화계충의 작용력을 한번 볼게요. 진토와 술토의 충은 같은 토에 진토와 술토, 진술, 충미 할 때 자, 진토와 술토는 붕충이라고 합니다. 친구 같은 충, 친구가 때려도 서로 금방 화해하게 되지 않나요? 준토와 술토 사이이기 때문에 충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도 아예 있어요. 근데 혹시 발생하더라도 친구랑 치고받고 미안해 한마디로 딱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충의의 작용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 진토 속엔 지장간이 뭐가 있나 볼게요. 진토의 지장간은 을계무입니다. 진을계무. 술토는 신정무입니다. 그러면 을신충으로 깨지죠. 또 정계충으로 충국을 받습니다. 이미 지장간에선 이렇게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진술충이 붕충이라 하더라도 이 지장간 속에서는 이미 속의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화계충의 작용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실제로 진술충의 사람들도 사례를 한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자평명리학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술충이나 충미충이나 기룡작용은 다 나타난다. 토가 결신일 경우, 희신이나 용신일 경우 이렇게 되겠죠. 진술충이나 충미충으로 길신이 토가 동하여서 더욱 길해지는 효과.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신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희신을 찾아내는 거, 기신을 분별해내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길신일 경우에 더 좋다잖아요. 그죠? 토가 흉신일 경우 진술충이나 충미충으로 흉신작용해서 더 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용신 찾는 법까지 배우고 나면 사주가 좀 더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해도 말씀해드려도 이해할 수 없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화계충은 어떤 작용력을 가질까요? 진술충을 이루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 뭐죠?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 부동산 문제. 자기가 깔고 있는 지지가 충을 맞아요. 근데 그게 흑토라고 하는 토의 기운이 딱 맞으니까 부동산 문제. 그런데 여기서도 또 다르겠죠.
갑진일주에 술토가 옆에 왔어요. 이렇게 술토가 여기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앉은 자리가 이렇게 땅으로 깨지다 보니까 아까 이 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부부궁이라고 했죠. 배우자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 깨지다 보니까 독수공방과 고독이 끊임없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 그리고 요게 또 평관의 역할을 한다면 관제구설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쟁소송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는 여러분들 십신이라고 하는 육신론을 다시 공부해서 그건 좀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또 파헤쳐 봐야 합니다. 이게 관성이 깨지느냐, 재성이 깨지느냐, 또 충을 하느냐, 그죠? 식신상관이 충을 하느냐, 인성이 깨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충미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반이나 부동산 문제, 내부적인 다툼 이런 게 많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충미충의 이 사람들은 자기 내면과 외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죠. 내부적인 다툼이 더 커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항상 끊임없이 갈고 닦는 마음을 가진다면 화계충을 더 화려함을 감추고만 살지 않고 그것으로 더 자기 역할을 더 충실히 하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화계에 이렇게 또 이 화계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도화살까지 하나 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역시 더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예술이나 예능 방면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례, 돈 버는 사례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재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신 중에 하나인 육친론의 하나인 편재나 정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역할이 깨지지 않고요. 이렇게 충격 작용하지 않고 편재가 잘 살아있으면 예술가로서 큰 떼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계충의 작용력까지 보았고 사주의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경술년, 무자월, 병술일, 임진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병화일주예요. 병화일주 성격 꽤 급한 성격인 거 눈치채셨을 거고요. 이 사람은 어떤 예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그랬죠.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화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예능적으로 또 많이 발휘되더라. 그럼 이 사람은 예술가로 성공했을까요? 한번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식신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먹을 복도 많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갖추고 있어서 일복도 아주 많을까요? 네, 일복은 많은 걸 확인했고요. 이 사람은 47세의 노총각입니다. 제가 상담해본 47세의 아주 노총각이고 부모님은 85세까지도 아직도 건재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부모님의 입장에선 이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순간 알아맞힐 수 있었어요. 이분이 만약에 이게 좋은 역할을 했었다면, 그죠? 토가 좋은 역할을 했다면 아주 훌륭한 예술가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기능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 같은 중장비 기사 있죠? 그분들도 어찌 보면 땅을 파고, 그죠? 가꾸고 하는 그 예술적인 토목 건설 쪽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질입니다. 기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용필도 가수지만 엿장수 하시는 분도 얼마나 노래 잘해요. 그죠? 그분들도 가수입니다. 타고난 기질은. 근데 그게 용신이냐 기신이냐에 따라 자기 사주의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진술충으로 깨지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47살 노총각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아주 초년에 제가 한 분 왔었어요. 그러니까 초년에 20대 초반에 결혼할 뻔했지만 그분을 놓치고 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독수공방하는 진술충의 사주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화계충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 번씩 훑어보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사주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해야 될 것은 진해작용, 수래작용, 또는 축계작용, 미해작용, 그 12지지의 작용과 천간의 작용과 그것들의 충과 형과 파와 해와 합의 역할을 다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더더욱 연구를 같이 해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충분히 행복한, 나날이 행복한 그런 날 되세요.